42회 새로운 삶의 등대지기 강서 50% 센터장 최상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액티브 라이프 디자인 네 번째 시간으로 가족과 사회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니어를 가치관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백인 백색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가치관에 따라서 6개 정도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연구는 일본의 사람과 비디오 리서치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또한 변화와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십니까? 아니면은 변화를 추구하십니까? 또한 일상생활 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신중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사면으로 본달 적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세요? 여러분 적극적이면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시니어 중에는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을까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시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시니어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트렌드가 바뀌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걸 중요시하면서도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적극적이면서 변화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변화와 자극을 많이 추구하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포텐셜 시니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시니어 그러면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니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배 세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사셨던 그때와 시니어들과 지금의 시니어들은 천차만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아마 달라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6개 분야로 나눴어요. 전통적이며 보수적이면서 신중 검토하는 사람들, 담담한 보수파. 이게 일반적인 시니어들이에요. 다음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면서 적극적인 시니어. 이게 액티브 전통파, 액티브 시니어들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러브 마이 라이프, 사회적인 독립파 등 새로운 뉴 액티브 시니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컨드 라이프 모라토리움 시니어들이에요. 이분들은 변화 자극을 많이 추구하는데 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포텐셜 시니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일본에 조사한 거 보면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보십시오. 세컨드 라이프 모라토리움 시니어 26.8%로 가장 많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조사를 우리나라에서 해본다고 해도 거의 비슷한 추세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느 사안에 속하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담담한 보수파는 실질적으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며 기존의 여러 가지 시니어 고령자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습관과 상식을 중요시하고 가정적인 압박, 현모 양처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안분지족 현실파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분들은 사고방식은 새롭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이도 않아요.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안분지족이에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는 분들이에요. 전통적인 액티브 시니어들은 어떠냐면 일본에서는 2000년, 우리는 2010년대부터 많이 나타난 분들입니다. 금전적인 여유도 있고 유유자적한 노후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친숙한 고급 명품을 선호하고 대인관계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뉴 액티브 시니어들 중에서는 마이라이프 시니어라고 했어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액티브 시니어들이 더 발전한 진화형으로서 적극적이고 변화 자극을 선호합니다. 젊음, 안티에이징, 신상품, 신상을 좋아하고 사기적이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의 다른 형태로 사회적 독립파도 나타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자기 이익보다는 타인, 사회에 더 많은 공헌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사회공헌파들이에요. 이런 분은 평소에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정말 큰 거 있으면 돈을 쓰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목할 것은 세컨드 라이프 모라토리엄 파입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변화를 추구했고 거의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만나면 저희 주위에도 많이 있는데 퇴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노후 생활을 하려고 시작하는 분들인데 회사 다니면서 변화 혁신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엄청 변화 혁신에 능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많죠, 그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인한테 물어봐요. 나 오늘 뭐 할까? 이런 분들이에요. 친구 중에 많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주로 뭐 하고 계세요? 산에 갑니다. 최근엔 당구 치러 가셔요. 물론 산에 가고 당구 치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취미생활로 좋아요. 그런데 제가 50플러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분들은 잠재 능력이 상당히 있는 분들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방향만 제시를 해드리면 정말 사회활동 열심히 하시고 사회에 기여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강서 50% 센터에서는 세컨드 라이프 모라토리엄, 정말 세컨드 라이프를 맞이해서 거의 지급불능 상태, 파산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일거리를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하고 특히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여러 그룹 중에서 특히 남성분들, 이분들이 강서 50% 센터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인생에 있어서 세컨드 라이프라고도 말씀드렸고 서드 에이지라는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퇴직을 해서는 하프타임, 인생 후반전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전반전이 끝나고 10분간 하프타임에 휴식할 적에 감독이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새로운 작전을 짭니다. 그러면 후반전에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해야 돼요. 그렇게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린 인생 30년의 보너스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적에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데서는 일 중심의 인간관계였었어요. 그죠? 자기 일에 따라서 경제력도 생기고 관계도 형성되고 정체성도 만들어지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명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명함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제가 삼성이다 현대라는 데 있어서 중역을 했어요. 임원이었다고 해서 퇴직하고 나면 그 명함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일 중심의 인간관계였던 것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한 제1차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것이죠. 친한 친구 등이 1차에 들어갈 겁니다. 다음에 동창이라든가 이웃, 지인 등이 2차 네트워크예요.
다음에 직장 동료라든가 공적 관계로 이하는 3자 네트워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적에 여러분들 어떤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활용하셨었어요? 거의 3차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명함이라든가 일주일 동안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거의 3차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나라든가 가족, 친한 친구 중심의 네트워크는 상당히 잘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퇴직을 하고 나면은 어떤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는 나 중심의 네트워크예요. 그죠? 1차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차 네트워크도 뭐 필요합니다만 상당히 느슨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퇴직 후에 인생 100세 시대에 30년의 서드 에이지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는 누구냐? 인생 후반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인간관계는 저는 가족, 친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1차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액티브 라이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1차 네트워크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1차 네트워크. 나, 가족, 자녀, 부모님, 친척 등이 있어요. 그죠? 친한 친구도 몇 명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 노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우리 옆에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부 중심의 인생 지도를 디자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배우자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면 친구도 있어야 돼요. 그죠? 아주 친한 이성 간의 친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부부 중심의 인생 지도를 디자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도 회사를 퇴직하고 나와서 보니까 집에서 삼끼를 먹지 않습니까? 다들 삼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는 저도 상당히 환영을 받았었어요. 예? 그랬는데 차츰 1년 정도 지내고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경제력도 약해지고, 그죠?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도 제가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뭔가 많은 이제 트러블이 생겨요. 보통 퇴직을 하고 나서 부인이 집에서 남편을 볼 적에 이 양반이 어디 자기가 이게 뭐 직장인지 아나? 새로운 사장님이 하나 나타나셨네? 상무님이 한번 나타나셨네? 이런다고 해요. 어떻든 이 부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서로 부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부가 적응할 시기가 필요합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남편도 적응을 해야 되고 부인도 적응을 해야 돼요. 이럴 적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들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담 증후군과 탈진 증후군이 나타나요. 부인은 퇴직 남편 증후군과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담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아담 증후군. 저도 아담 증후군에 걸렸어요. TV를 집사람하고 같이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여성화돼 가고 있어요, 남성들은. 남성들이 이성적인 남성들이었습니다만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돼 가고 있어요. 또한 탈진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번아웃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쏟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쏟아볼래야 볼 수 없어요. 탈진 상태입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여성화되고 모든 것을 다 써서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부인 여러분들, 이와 같은 퇴직한 남편들 좀 사랑해 주세요.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퇴직 남편 증후군이 나타난 겁니다. 삼시가 집에서 매일 냉장고도 열어보고 청소한 것도 보면서 잔소리가 많이 늘어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본 학자가 이야기한 퇴직 남편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학원 이혼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빈둥지 후문,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그죠? 여성분들, 부인들은 특히 자식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보면은 제가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대접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집안 다 그럴 거예요. 모든 집안이.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 딸이 직장을 잡고 결혼해서 모두 나갑니다. 그랬을 적에 올인했던 부인이 느끼는 그 허무함. 아주 상실감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부인에 나타난 이와 같은 증후군들을 잘 서로 이해를 해주고 남편은 부인의 입장에서 부인은 남편의 입장에서 적응해가는 그런 필요한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남성성, 여성성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남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남성은 공간을 좋아해요. 공간. 남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잖아요. 그건 뭡니까? 군대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축구 안에 그 그라운드에서 운동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에 반해서 여성들은 공감을 좋아합니다. 그죠? 이것이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 공감을 좋아하는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거를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남성은 이성적이고 목표지향적이에요. 여성은 감성적이고 관계지향적이에요. 그죠? 상당히 남성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가 세워지면 거기에 올인해요. 목표지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성들은 감성적이에요. 관계지향적입니다. 이와 같이 남성성, 여성성을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지가 못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은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해주고 부인은 남편에게 고맙다는 이야기 한마디씩만 하면 그 과정은 정말 우리가 보너스 받은 30년 그리고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를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매일 다짐해 봅니다. 그러나 못해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노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 관계, 특히 부부 관계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자녀 리스트가 있어요.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 뭡니까? 떠나야 할 자녀가 떠나지 않고 기약 없이 집에서 머물러요. 무슨 족? 헝가르족입니다. 떠나간 자녀가 다시 돌아옵니다. 무슨 족? 연어족이에요. 우리는 노후 설계, 액티브 라이프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성인 자녀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고 제가 평생 소득이 만들기 위해서 연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고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생각하면 거의 아주 멋있는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 자녀에게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잘 어울려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중요한 것은 친구입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여성분들은 친구들과 잘 사귀어요. 노후에도. 직장을 그만둔 남성들은 정말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옛날에 동창생활, 옛날 학교 친구, 고향 친구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본 적도 없어요. 여러 조사에 따르면 친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행복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노후 생활에 있어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형제.
술 먹고 밥 먹는 형제 같은 친구.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명심보감에 나옵니다. 옛날부터 술 먹고 밥 먹는 친구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노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친구가 필요할까요? 저는 급난지봉,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와 같이 정말 잘 여가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여가는 휴식형 여가였었어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신문 보고 잡지 읽을 정도, 독서하는 거,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여가 활동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TV 시청하는 것이에요. 최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늘었습니다만, 저는 그와 같은 여가 활동보다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가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밥 먹고 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개발을 같이 할 수 있고 또한 같이 사회봉사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산막, 서드 에이지는 자기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그죠? 그리고 그와 공부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서 50% 센터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생애설계 교육, 경력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각종 커뮤니티를 만들 겁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커뮤니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자리, 일거리도 찾고 사회봉사, 사회공헌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강서 50% 센터에 오시면 당사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열린학교, 문화조성, 커뮤니티, 사회봉사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커뮤니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50% 운동, 50%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라고 생각돼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서 50% 센터에서는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생긴 동작 등등 이런 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취미 활동도 여기 와서 하시고 공부도 여기 와서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같이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가치와 꿈,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이와 같은 각종 커뮤니티가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센터에서도 여러분들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룸을 만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화도 나누고 같은 모임도 하고 또한 다른 게 뭐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실을 4개를 만들 것입니다.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본 시간 사회적 관계,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퀴즈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노후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을 맞추신 10분을 추첨해서 저희들이 소정의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로그인 하시고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0 이후에 새로운 삶의 등대지기 강서 50% 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전통적이며 우리가